월 300 써도 괜찮다던 59세 은퇴자. 3년 만에 파산. 아내는 짐 싸고 떠났다. 서론. 은퇴 후의 현실. 당신도 겪을 수 있다.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건 많은 5060대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이다.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 연금, 퇴직금이 있으면 월 300만 원 정도는 충분할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오늘 이야기할 59세 은퇴자 김 씨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퇴직 당시 그는 7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월 300만 원 정도를 쓰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그는 돈이 바닥났고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떠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우리는 흔히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 잘못된 재정 계획, 그리고 생활비의 착각이 겹치면 누구든 무너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김 씨처럼 은퇴 후 재정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에서 꼭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짚어보려 한다. 1. 계획대로 살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지?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월 300만 원으로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현실은 달랐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등으로 생각보다 지출이 컸다. 생활비를 아끼겠다고 했지만 외식비와 관리비 등이 무섭게 늘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3,050만 원 정도 초과되는 거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매달 적자가 쌓이자 점점 불안해졌다. 이렇게 은퇴 후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지는 이유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썼던 소비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례 1. 58세 퇴직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절약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식, 취미, 여행 등의 지출이 늘어났다. 결국 퇴직 후 3년 만에 적금과 비상금까지 다 써버리고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교훈. 은퇴 후 소비는 현재 내 소비 습관에서 조금 줄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 생활비는 실제보다 2030% 더 잡아야 한다. 2.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자산 관리 실패. 김 씨는 퇴직 후 가진 7억 원을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겁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았고 물가는 점점 오르면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졌다. 또한 7억 중 일부를 형제에게 빌려줬다가 못 받는 일이 생겼고 생활비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사례 2. 60세 자영업자 출신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퇴직 후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안전하게 살겠다고 했지만 금리가 낮아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3년 만에 예금의 반 이상을 써버렸고 그제야 뒤늦게 재취업을 고민해야 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자산을 묻어두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일정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 3. 부부 싸움이 늘어났다. 심리적, 관계적 준비 부족.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예민해진다. 김 씨 부부는 처음엔 우리 은퇴 생활 행복하게 보내자고 다짐했지만 돈이 줄어들면서 점점 다투는 횟수가 늘어났다. 아내는 당신이 퇴직 후 너무 낙관적이었어 라며 원망했다. 김 씨는 왜 당신은 계속 돈을 쓰려고 해?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작은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졌고 아내는 점점 지쳐갔다. 사례 3. 62세 은퇴한 최 씨 부부의 이야기. 최 씨는 아내와 오랫동안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은퇴 후 자산이 줄어들고 수입이 없으니 점점 다툼이 늘어났다. 결국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최 씨는 홀로 남아 우울감에 빠졌다. 교훈. 은퇴 후 부부 관계는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과 역할 분배도 미리 조율해야 한다. 결론.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돈이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 착각, 현실적인 지출을 계산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진다.
자산 관리 실패, 보수적인 자산 운용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부부 관계 악화, 심리적, 관계적 준비 없이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 최소 5년치 생활비를 별도로 준비하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자.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논의하고 역할을 정해두자.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현실을 직시하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당신의 은퇴 준비 정말 괜찮은가? 지금 점검해 보자. 은퇴 후 3년 만에 파산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앞서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생활비 착각, 자산 관리 실패, 부부 관계 악화가 어떻게 은퇴 생활을 망칠 수 있는지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은퇴 후 진짜로 중요한 요소들을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알아보자.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둔다고 해서 노후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은퇴 후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돈이 있어도 망하는 사람 vs 돈이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 경제적 준비보다 중요한 지속 가능한 수입. 흔히 은퇴 전까지 돈을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번 은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3040년 동안 계속 돈을 써야 한다. 과학적 근거, 인플레이션과 노후 자금의 소진 속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3%만 되어도 현재 300만 원의 가치는 20년 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일본의 100세 시대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인 노인 부부의 생활비는 예상보다 1.5배 이상 많이 든다고 한다. 즉, 단순히 모아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 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조합해 수령 시기를 최적화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 자영업, 유튜브, 온라인 강의, 투자 수익 등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투자 전략, 배당주, 월세 수익 등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사례 1. 60세 퇴직한 최 씨의 성공적인 노후 전략. 최 씨는 퇴직 후 5억 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다. 덕분에 생활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돈보다 더 중요한 건강. 건강한 사람은 100가지 꿈을 꾸지만 병든 사람은 오직 하나만 바란다. 은퇴 후 3040년을 살아야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과학적 근거. 노화와 근감소증 SARCOPNIA.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근육량은 매년 12%씩 감소하며 70대가 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 고혈압, 치매 등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빠져나간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도 꾸준한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이상 건강 수명이 길다. 해결책.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전략. 근력 운동 필수.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등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이 중요하다. 식단 조절.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빨리 진행된다. 하루 1kg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 사회적 활동 유지.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사례 2. 65세에도 활력 넘치는 박 씨의 건강 비결. 박 씨는 은퇴 후 매일 1만 보 걷기와 맨몸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다. 덕분에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3. 은퇴 후 우울증. 돈보다 중요한 심리적 준비.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경제적 문제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소속감 상실과 우울증이다. 과학적 근거. 은퇴 후 우울증과 뇌 건강.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이는 건강 악화와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없으면 퇴화하기 쉽다.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야 뇌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커뮤니티 활동 참여,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등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학습, 새로운 언어나 악기, 그림 그리기 등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례 3, 70세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은퇴 후 한동안 우울감을 느꼈지만 이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은퇴 후의 삶을 주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온라인에서 수익도 창출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망치는 3가지 착각을 버려라. 돈만 모으면 된다. X,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 은퇴하면 편하게 쉬어야지. X, 건강이 없으면 은퇴 생활이 무너진다.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 X, 소속감을 잃으면 우울증이 찾아온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노후, 자산의 현금 흐름 확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근력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활동을 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이 아닌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해보자. 당신의 은퇴 준비는 정말 괜찮은가? 57세에 개인 택시 몰기 시작. 3년 뒤 그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퇴직 후 대부분의 남성들이 한 번쯤은 품는 질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명함이 사라지고 직장이라는 소속도 없어지면 막막함이 먼저 밀려오죠. 이제는 출근할 곳도 누군가 필요로 해주는 느낌도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고민합니다. 운전이라면 자신 있고 시간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당장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죠. 실제로 50대 후반 60대 초반 남성들 사이에선 개인 택시가 은퇴 후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3년 후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남겼을까요? 현실은 냉정하다. 개인 택시의 기대 vs 현실. 개인 택시는 분명 단기간에 시작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기대와는 다르게 몸은 더 고돼지고 수입은 들쭉날쭉하며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외로움은 커지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살펴볼게요. 사례 1. 서울 강서구 57세 김호호 씨. 택시만 타면 손님은 줄고 허리는 무너졌다. 김 씨는 30년 가까이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퇴직 후 바로 개인 택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면허비만 8천만 원 가까이 들었고 중고 택시를 사서 운행을 시작했죠. 처음엔 하루에 2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자 운전 시간이 줄었고 손님이 없을 땐 1시간 이상 길가에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 디스크가 생겨 병원도 자주 가게 됐고요. 돈은 들어오는데 내 몸이 먼저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택시했나 싶었죠. 결국 2년 반 만에 택시를 접고 지방에 있는 소형마트 아르바이트로 전향했습니다. 수입은 반으로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사례 2. 인천 부평구 59세 박오호 씨. 택시로 빚부터 갚고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박 씨는 퇴직 당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대출이 1억 넘게 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 개인 택시를 선택했고 중고 면허와 차량을 리스 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며 3년간 죽기 살기로 일했고요. 초반엔 하루 순수익이 20만 원 정도, 한 달에 40만 4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비 줄이고 식사는 도시락 싸 다니며 해결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갔고요. 그렇게 3년 만에 대출 거의 다 갚고 지금은 오전에만 운전하고 오후엔 손자 봐주러 간다고 합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안 했으면 빚 때문에 인생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웃을 수 있죠. 사례 3 경기 수원 60세 이호 씨 수입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었어요. 이 씨는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후 혼자서 조용히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기에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이라는 게 사람 많이 만날 것 같지만 대부분은 무관심이에요. 말도 안 섞고 인사도 안 해요. 가족은 다 출가하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자 점점 무기력해졌고 우울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개인 택시는 접고 지역 복지센터에서 상담 봉사일을 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택시가 가진 가능성. 물론 개인 택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 정기 수입이 필요한 분들에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운전을 좋아하고 시간 관리를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마지막 희망이나 편한 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3가지는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 전 반드시 점검할 3가지. 1. 체력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가? 장시간 운전은 척추, 눈,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평소 운동 습관이 없었다면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고정 비용과 수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면허 구입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수수료 등 고정비가 많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순수익이 나는지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3. 고립감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에 약한 사람은 심리적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택시 일 외에 다른 소통 활동이나 취미가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일자리, 자신에게 맞는 형태가 중요하다. 개인 택시는 누군가에겐 벼랑 끝에서 인생을 다시 일으킨 기회였고 누군가에겐 몸과 마음을 소진시키는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은퇴 후 일자리의 형태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 묵묵히 하는 일이 맞는 사람, 누구와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게 좋은 사람, 돈보다 시간과 자유가 더 중요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라는 접근은 은퇴 후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3년 후 웃고 있을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인가? 57세에 개인 택시를 시작한 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은퇴 후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방식, 정체성, 건강, 심리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수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자기의 셀프 마이너스 언더스탠딩가 중요한가? 1. 은퇴 후의 삶은 직업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다. 직장인 시절엔 회사가 일상을 결정해 줍니다. 출퇴근 시간, 역할, 책임, 보상까지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 방식, 수입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며 어떤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까지 고려해야 하죠. 뇌과학자 데이비드 라크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요소를 SCARF 모델로 정리했는데요. 그중 핵심은 자율성 오타너믹과 소속 가마리엘 ATDNESS입니다. 즉, 은퇴 후 일을 선택할 때는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주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자기이해 부족은 우울증과 심리적 고립을 부른다. 하버드 대학의 75년 장기 연구인 행복 연구 그랜트 앤드 글루크 스터디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와 자기 수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사회적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에너지를 얻는가에 대한 인식 없이 선택한 일은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심리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향적인 사람이 하루 12시간 낯선 사람을 상대하는 택시 업무를 한다면 수입보다 심리적 소진이 훨씬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3. 체력과 정신력은 일의 방식에 따라 소모도가 다르다. 개인 택시처럼 장시간 운전이 필요한 일은 허리 눈관 절집 중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시야각이 좁아지며 반응 속도도 느려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운전자들의 뇌 반응 속도는 평균 30% 감소하며 장시간 운전 시 허리 디스크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 수면 패턴, 운동 습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 선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전 잘하니까가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맞는 은퇴 후 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 나는 어떤 환경에서 일할 때 편안한가? 를 물어보자.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한가? 팀 안에서 움직일 때 에너지가 생기는가? 고정된 장소가 좋은가? 이동하면서 일하는 게 맞는가? 몸을 쓰는 게 편한가? 머리를 쓰는 게 익숙한가? 이런 질문들이 적성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점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라이프 스타일 기반 직업 목록을 비교해보자. 라이프 스타일 추천 직업 예시. 활동적이고 야외 활동 선호 배달, 농업 보조, 마을버스 운전, 도시락 배송.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선호 독서실 도서관 관리직, 재택 번역 글쓰기, 택배 분류. 사람들과 대화 좋아한 마트 안내, 카페 운영, 상담 도우미, 문화센터 강사. 체력 자신 없고 시간 유동적 유튜브 운영, 중고거래 사업, 전자책 쓰기, SNS 운영. 3. 작게라도 테스트해보는 실험을 하자. 퇴직 직후 바로 개인 택시나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단기 플랫폼 노동, 체험 교육, 멘토링 제도 등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에 중고나라로 중고거래, 실험 재고 없이도 가능한 소규모 판매. 이에 택시 대신 대리운전 앱 알바로 테스트 장시간 운전 적성 체크. 이에 은퇴자, 커뮤니티 참가, 다른 은퇴자들의 실제 후기 청취. 결론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일이 나를 살리는가이다. 우리는 살아온 수십 년간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공식이 바뀝니다. 이제 직업은 삶의 의미를 만드는 수단, 자존감을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일자리 선택의 핵심은 돈보다 먼저 나를 아는 것입니다. 57세에 개인 택시를 시작한 사람의 3년 후가 웃음일지 눈물일지는 택시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이 나에게 맞는 선택이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묻고 시작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래도 일본이니까 노후는 괜찮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이제는 틀렸습니다. 지금 일본에선 노후 난민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고 정해진 정년까지 버텼지만 그 이후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사람들. 이들이 바로 노후 난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1. 준비되지 않은 권고퇴직, 그날부터 인생이 흔들린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종신고용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50대 중반부터 자발적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권고퇴직입니다. 도쿄 외곽에 사는 58세 니시무라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지만 인사팀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위로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엔 보장 못해요. 그렇게 그는 퇴직서를 썼고 그날 이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깊은 공허에 빠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취업은커녕 일자리를 찾기조차 힘들었고 연금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생활비는 매달 줄줄이 새나갔죠. 결국 그는 당장 급한 대로 공공시설 청소일이라도 하겠다며 다시 노동시장에 나왔지만 시급은 30년 전 아르바이트 수준. 자존감은 무너지고 남은 건 고된 육체 노동뿐이었다고 말합니다. 2. 고령 알바, 편의점 야간 근무 일본 은퇴자들의 생존 일지. 일본 요코하마의 한 편의점. 새벽 3시 계산대에는 허리가 굽은 72세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안 됩니다. 그는 전직 공무원이었지만 연금만으로는 도쿄 근교 월세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 4시간씩 주 6일을 야간 근무합니다. 고된 근무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령자 아르바이트가 일본 전체에 90만 명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정년 이후에도 생계형 노동에 시달리는 중이죠. 우리나라 6070대가 마트 카트 정리나 경비 일을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 은퇴가 아닌 퇴직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3. 연금도 집도 없으면 남은 선택지는 고시원. 일본의 일부 고령자들은 고시원 또는 무료 쉼터에서 생활합니다. 오사카에 위치한 한 무료 숙소에 사는 67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지내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뒤 뚜렷한 재산도 가족도 연금도 없는 채 쫓겨나다시피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의 하루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 1개. 언젠간 다시 나가서 내 공간을 갖고 싶다는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전 단수되는 고시원 방조차 그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난민의 현재입니다. 집도 소득도 희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령자의 삶. 일본이 먼저 맞닥뜨렸지만 한국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일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재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70세까지 정년 연장 권장, 공공주택 확대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지역 사회 돌봄 시스템 정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전 개인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연금 외 소득 파이프라인 만들기, 주식 배당, 임대 수익, 소규모 창업 등 월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노후엔 생명줄이 됩니다. 퇴직 전 지출 구조 점검과 최소화 훈련, 은퇴 후에도 계속 나가는 고정비를 미리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 고급 외식, 대출 줄일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사회와의 연결 유지 지역활동, 취미 봉사 등. 일본 노후 난민의 공통점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인간관계, 지역, 커뮤니티, 소소한 소속감이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일본은 거울이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노후 난민 사태는 단순한 타국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한 그들은 곧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하라더니 갈 곳이 없다. 이 말이 내 이야기가 되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나만의 작은 준비, 작은 수익, 작은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은퇴는 퇴직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날 시작됩니다. 퇴직하라더니 갈 곳이 없다. 일본을 뒤흔든 노후 난민의 충격 현실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고령사회 선진국인 일본에서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후 난민 현상입니다. 이 용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 없이 생존의 위기에 처한 고령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은퇴 후의 삶이 여유와 안식이 아닌 생존과 고립이 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한국 또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단순한 해외 뉴스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고로 받아들이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1. 일본 노후 난민의 실체 은퇴 이후 무너지는 삶의 구조.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25%가
은퇴 후에도 생계형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세 전후로 권고퇴직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고령자들이 다시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례 58세 권고퇴직 후 노동시장으로 내몰린 전직 대기업 직원. 도쿄 외곽에 거주하던 니시무라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후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권고받아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한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청소 업무에 지원했으나 체력적 한계와 낮은 임금으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가장 무서운 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도 무너지는 현상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2. 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고령 근로자 90만 명의 그림자.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공적연금 체계가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공적연금 수령액은 약 14만 엔 약 130만 원 수준으로 도쿄 등 대도시에서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은 편의점, 빌딩 청소, 배송 등의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게 되며 현재 일본에는 90만 명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례의 72세 편의점 야간 근무로 버티는 전직 공무원. 요코하마의 편의점에서 새벽 2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72세의 전직 공무원. 그는 공무원이라 연금이 많을 줄 아는데 사실상 집세 내면 남는 게 없다며 새벽 근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받는 연금은 13만 엔, 방세와 공과금을 제하면 3만 엔이 채 남지 않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노후의 삶은 체력, 경제력, 관계망이 무너지면 곧바로 파산 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고시원, 쉼터 생활로 내몰리는 고령층 주거의 위기.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노후 난민 문제는 바로 주거 불안정입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에는 무료 쉼터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까지 연계된 복합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례 3 67세 무료 숙소에서 살아가는 전직 기술직 근로자.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오사카의 무료 쉼터에 입소한 67세 남성. 그는 하루에 삼각김밥 한 개로 버틴다고 말하며 의료비가 없어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게 은퇴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4. 일본 정부의 대응책과 한계.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후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 중입니다. 정년 연장 권고 기업의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유도. 재취업 지원센터 운영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저소득 고령층 주거 지원 공공임 대주택 확충. 지역 커뮤니티 기반 돌봄 시스템 구축.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기술 격차, 연령 차별, 체력 저하 등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제2의 일본은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대비 전략. 1. 공적연금 외 수익 구조 다각화. 주식 배당, 임대 수입, 소규모 자영업 등 연금 이외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은 퇴직 후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2. 지출 구조 조정 및 고정비 최소화.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동차 유지비, 과도한 주거비, 사교육비 등은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고정 비용은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3. 사회적 연결망 유지 및 활동 지속. 은퇴 후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취미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노후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결론 일본은 한국의 거울이다. 고령화 속도, 정년 구조, 연금 체계 등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의 노후 난민 문제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역시 10년 이내에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퇴직이 아닌 노후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정비 구조를 점검하고 연금 외 수익을 고민하고 사회와 연결된 삶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노후 난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퇴직 후 갈 곳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연금은 평생을 바친 보상이자 은퇴 후 유일한 생명줄이다. 하지만 그 생명줄이 기대만큼 튼튼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요즘 50대, 60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렸지만 정작 나를 위한 노후 준비는 부족했던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직접 은퇴한 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들의 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비춰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은퇴 후 연금 이야기, 우리의 미래를 비추다. 여러분, 연금으로 정말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마 50대와 60대가 되신 여러분께 가장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한창 일할 때는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막연히 노후엔 이걸로 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은퇴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 금액이 현실에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은퇴하신 선생님들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들의 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주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은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사례 1,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A 선생님.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하셨던 A 선생님은 퇴직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돈으로 생활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은퇴 전에야 내가 열심히 벌면서 쓰면 되니까 연금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막상 연금에만 의존하려니 쪼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달 관리비, 건강보험료, 식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물가가 높아 예산을 초과하기 일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A 선생님은 월 50만 원 정도는 적금에서 깨거나 소규모 과외를 통해 추가로 벌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소규모라도 은퇴 후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례 이 부부 합산 300만 원으로 지방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B 선생님 부부. 다른 한편으로 전북의 소도시로 귀촌한 B 선생님 부부는 연금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합산해 매달 약 300만 원을 받고 계신데요. 지방에서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 가능했다고 하십니다. 서울에 살았으면 이 돈으로는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집값도 낮고 차도 안 쓰니까 유지비도 적어요.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다 보니 식비도 많이 절약돼요. 하지만 B 선생님도 하나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질 텐데 의료비가 부담스럽긴 해요. 그리고 혹시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떠나면 연금이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생활비 일부를 저축하고 있어요. 결국 연금만으로는 모든 변수를 해결할 수 없기에 노후에도 추가적인 저축 습관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금 느낍니다. 사례 3, 은퇴 후 연금 부족으로 재취업에 나선 C 선생님. C 선생님은 연금으로 매달 약 15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금액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은퇴 후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한때는 내가 은퇴 후엔 편히 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생활을 해보니 손자들 용돈 한번 제대로 주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추가로 월 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다행히 교직 경력이 있어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C 선생님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은퇴 전에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연금 외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 등 변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볍게 일할 수 있는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보조 수입을 확보하세요. 생활비를 절약할 방법을 고민하세요.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는 연금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지방으로의 귀촌, 텃밭 가꾸기 등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생활비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력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세요. 강의, 컨설팅 또는 작은 사업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연금은 평생을 바친 보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바로 연금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안정적인 월급이 사라질 것이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은 연금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아는 순간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금의 현실 왜 부족한가? 첫 번째로 연금의 금액 자체가 현실적인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평균적으로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100만 원 가치는 다릅니다. 지금은 간단히 외식 몇 번 하면 끝나버리는 돈이죠. 앞으로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지금은 충분해 보이는 연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족하게 느껴질 겁니다. 현실적인 사례,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낸 사람들. 사례 1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않은 어씨의 고충. 어씨는 직장 생활 동안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며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약 70만 원을 받았지만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를 줄이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병원비, 수리비 같은 지출이 생기면서 적자 생활이 이어지더라고요. 어씨는 결국 보유하던 예금을 깨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바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사례 2 연금과 부업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B씨 부부. 반면 B씨 부부는 은퇴 전부터 작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월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아내는 텃밭에서 기른 작물을 팔아 월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부부는 매달 국민연금과 부업 수익을 합쳐 약 150만 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힘들었겠지만 소소한 부업 덕분에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노후에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사례 3 재취업에 성공한 C씨의 노력. C씨는 은퇴 후 연금 부족으로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과거 회계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은퇴 후 소규모 회사에서 격리 일을 맡으며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건 어렵지만 내가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은 찾을 수 있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재취업 덕분에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 연금 외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에만 쓰이고 예비 비용이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부업 재능이나 경험을 살려 소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세요. 강의, 자문, 작은 창업 등이 좋은 예입니다. 투자, 무리한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배당주나 부동산, 리츠 같은 자산에 투자해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절약과 구조 조정을 계획하세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출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주거비 절약,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 자녀와의 동거 등 주거비를 절감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생활비 절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텃밭을 가꾸는 등 자급자족 방식을 활용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약도 필수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세요. 4.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 준비를 하세요. 재취업은 은퇴 후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으세요. 은퇴 전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기초일 뿐 계획의 핵심이다. 여러분, 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례에서 보셨듯이 연금 외의 소득원, 생활비 절약, 그리고 재취업은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노후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가오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를 응원합니다.